얼마 전 BTS 병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BTS의 맏형인 진이 이 법안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자 일본에서도 BTS의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 중에 일본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BTS 병역법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였는데요. 정말 많은 방송들이나 기사들에서 다루었습니다. BTS 병역법이 통과되자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BTS 법안 통과에서 생각해보는 국가적인 K-팝 의존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입니다. 자, 그럼 기사를 보시고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 BTS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이어 연예인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티스트 100에서도 선두를 획득했다. 2013년 메이저 데뷔 이후 이미 그 인기는 세계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중독성 있는 리듬과 압도적인 가창력, 댄스 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BTS의 인기에 주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이 아니다. 12월 1일 한국의 국회가 BTS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은 18에서 28세 사이에 18개월에서 22개월의 병역이 의무시되는데 이 법안은 병역 시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K-팝 아이돌이 해외 활동으로 한국에 가져오는 이익은 막대하다. 세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모으는 BTS가 인기 절정에 지금 멤버들이 병역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다면 그 손실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맏형인 진이 28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3일 전에 마치 달려가다시피 하며 법안은 성립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K-팝을 해외에 파는 것뿐이 아닌 국가가 K-팝이라는 대중문화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부각시킨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상장 직후에 기록한 최고치에서 55%나 하락했지만 11월 들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저점에서 30%까지 회복하고 있다. 진의 병역 문제로 인해 활동 중단을 생각한 투자자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주식이 BTS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세력에 의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 K-팝 열풍을 만들어 온 보아와 동방신기, 빅뱅은 곡의 콘셉트에 맞게 비주얼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항상 새로운 일면을 제안하고 팬을 매료해왔다. 그러나 반면 아이돌의 자살이나 사무실 문제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절정기에는 수면 시간을 줄이고 가혹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0월 여성 아이돌 그룹이었던 설리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 11월에도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자랑했던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가 자살하여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완벽을 요구하고 외모 지상주의는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그룹은 또한 수명이 짧다. 징병이 되어 약 2년 동안 팬들이 변함없이 계속 응원해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병역에서 돌아오면 데뷔 당시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소속사도 상대해 주지 않아 생존을 위해서 노선을 바꾸거나 업계를 떠나게 된다. 병역에서 돌아와서 종전의 인기를 유지하면서 성공한 아이돌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는 아이돌이 활동하는 동안 필사적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아이돌의 수명은 짧다. 세계를 제패한 BTS를 제외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힙합을 기반으로 춤과 랩을 노래에 도입했다. 이것들은 결코 한국 특유의 문화예술은 아니다. 한때 프랑스의 문명 비판가 기소르망은 본지 기자로부터 한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한류는 한국 특유의 문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외국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하는 것은 독특한 한국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다. 비슷한 대중음악 중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마음에 든 것뿐이다. 한류가 한국적인 독특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성 덕분에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에도 계속 국익을 가져다주는 K-팝에 의존하고 싶다면 일회용식 대량 생산이 아닌 개성을 키우는 예능 문화로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환기는 의외로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국의 K-팝을 분석하기 전에 지금 심각 그 자체인 자국의 J-팝을 분석하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 네티즌 댓글 살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 가니 비틀즈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비틀즈의 음악은 반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케이팝은 반세기 후에 연주되는 음악이 있긴 있을까? 요점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기존의 법률 따위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아이돌이 정치에 연관되고 이용되다니 불쌍합니다. 최근 아이들의 정치적 발언도 눈에 띄고요. 연예인 대부분은 일과성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는 비틀즈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곡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 그런 연예인의 국가 전망을 걸어야 하다니 국가 자체가 위태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케이팝 의존은 인기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한국이 생존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BTS와 니쥬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한일 문제나 정치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음악과 춤을 즐기겠죠. 이런 문화는 정치와는 연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차분히 육성하는 문화가 없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도 음식 문화도 제조업도 마찬가지. 희생을 수반한 천박한 문화는 오래가지 않으니 따라하지 말자. BTS에 관해서는 비주얼, 가창력, 댄스의 완벽한 실력임은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니다. 일본의 음악업계는 일본 국내에서 판매만 하면 만족하는 것인가? 세계 시장을 상대하면서 성공하면 BTS처럼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사업으로 야심이 없는 것인가? 천하를 호령했던 J-팝은 옛말이 되고 지금은 J-팝의 발전보다 K-팝의 질투의 목소리밖에 없는 것 너무 슬프다.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일본은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질투뿐. 정말 부끄럽다. 게다가 유희 박람회 수준의 음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일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 패배하고 있는데 잘난 척하는 것이 더욱더 부끄럽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